김건희 특검이 어젯밤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의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당장 오는 18일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하고 같은 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서 주요 의혹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상당의 수상한 투자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20일 돌연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 착수하자 여권 만료 날짜를 하루 앞두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특검은 기업들이 IMS에 투자한 184억 원 중 46억 원이 김 씨 소유 회사로 흘러들어갔고 김 씨가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에 투자하게 된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김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이 수사 개시 이후 구속한 인물은 김건희 씨 등 총 7명에 달합니다. 나머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건희 씨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질문에 나섰고 오는 18일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성배 씨도 소환합니다. 동시에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특검 수사 상황 좀 볼 텐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김건희 씨와 더불어서 그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동시에 불렀어요. 네. 일단 이게 동시에 부른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에서는 뭐 대질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질을 불러놓고 두 명을 같이 하는 경우도 대질이지만 사실은 메신저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메신저요? 예,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이제 할 때 그 황금 파일로든 뭐 그 조서를 작성할 때 그거 동시에 여러 명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쪽지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메신저 채팅방이나 해서 예를 들어 옆방 검사가 야 이것도 물어봐줘, 이것도 물어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에요. 김예성 씨가 방금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서 아마 그래서 좀 저는 그래서 동시에 부르지 않았을까. 물론 법리적으로야 김예성 씨가 구속된 사유가 지금 다른 회사에 대한 횡령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그 관련 질문을 함에 있어서 아마 동시에 좀 하지 않을까. 방금 뭐 김예성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응을 봐야겠죠. 지금 뭐 건진법사도 그렇고 김예성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진법사한테는 뭐 통일교, 김예성 씨한테는 그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던 여러 기업들, 다들 김건희라는 인물에게 가기 위해 뭐 청탁을 하기 위한 그 중간다리, 연결고리로 썼던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혹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예성 씨는 횡령이라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는 것이고 건진법사도 지금 다른 형태의 뭐 조사를 여러 차례 받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김건희 씨가 구속되기 전엔 이 사람들이 버텼어요. 뭐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막 계속 그랬었는데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된 이후에 이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특검도 애초에 김건희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입장 변화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야 뻔뻔하게 나오고 그래야 구속영장이 더 잘 발부되니까. 근데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이제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들이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다 보니까 오늘 나올 때 찬물 샤워하고 나오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 번쩍. 네, 정신 번쩍. 왜냐하면 그 구속 첫날에 현타가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까지는 우리 논리로 지금까지 다 파회를 해서 항상 이겨왔는데 그 실질심이나 여기 실질심에 들어간 판사님이 되게 잘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그 마지막 절차 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논리를 완성돼서 말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됐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부터 그 신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나가 날 다 지켜줄 거야. 아니면 우리 보스가 다 지켜줄 거라는 신화가 깨지기 시작해서 보통 이 첫날 이제 첫 출석을 하면 그때 이제 검사들이 객관적 증거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누나라는 호칭이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많은 누나들한테 집에 막내고 누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그 누나란 말이 어려워요.
제 집에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오빠가 없어서 그렇죠. 오빠라는 말을 잘 못해요. 저도 그러니까 형 혹은 네. 전 여자 선배들한테 선배 외에 네. 누나란 말이 잘 안 나와. 네, 저는 그런 게 오빠란 그 누나만 있어서 누나라고 얘기를 인선 누나. 그럼 되네. 바로 되죠. 되네. 누나겐 이모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보니까 속보 지금 방금 쏟아지는 내용을 종합해 보니 김건희 씨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또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모든 피고인들이 저는 각자 도생의 길로 돌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대로 모든 죄를 윤석열한테 떠밀고 아유 나는 몰라요, 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법정에서 만날 겁니다. 예,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해서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또 김혜성은 김혜성대로 건지는 왜 구속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좀 미스테리합니다. 왜냐하면 관복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미스테리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을 넣으면 기각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검 이제 또 김건희 씨 권력이 또 윤석열 권력이 다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특검이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윤석열을 포함한 모든 이 사건 관계자들은 다 범죄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당장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만 하더라도 자기도 쌍벌 규정에 따라서 뇌물죄를 준 사람 받은 사람 둘 다 처벌받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일 싸다라는 판단 속에서 자수서를 쓰고 현물도 제출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상 받아보니까 귀걸이는 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아노미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씨도 지금 자기 방어가 잘 안 되니까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만의 논리나 궤변을 들여놓다가 이제부터 모른다로 하고 있어요. 윤석열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예 출정 거부까지 하고 있는 게 이제 꼬여간다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게 된 거고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귀국했을 때는 전략적인 워딩을 썼어요. 마치 그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범죄 혐의 자체를 다 부인을 했었는데 이제 나왔을 때나 흘러나오는 워딩이 점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망해가는 변론의 특징인데. 아니 근데 김혜성 씨는 그러니까 김혜성 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이후에 다시 그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나서 여권 만료 하루 전날 귀국할 때에 전에 MBC가 수사에 영향을 줄까봐 보도하지 않다가 막판에 공개한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마치 자기는 굉장히 그 오래전에 그 출국을 준비했던 것처럼 주장했지만 그 뭐 여행 가방에 뭐에 해가지고 마치 왜 우리가 서울역에서 자주 만나는 그분들의 스타일처럼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다녀요. 아이도 바로 그 호텔 5성급 호텔인가요? 바로 옆에 있는 국제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 등등을 보아할 때 김예성 씨가 본인의 도주 행각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184억에 대해서도 자본 잠식인 상태에 그렇게 유수의 대기업들이 왜 30억, 50억씩 냈겠어요. 김건희 씨와 만나는 어떤 다리, 연결고리 입장에서 김예성을 활용해야 하려고 했었던 거지. 김예성네 회사가 자본 잠식인데 그거 뭐 있다고 딱 그거 표 보면 안 돼.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넣겠습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은 아마 이미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다 논리는 박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김예성 씨가 하는 주장이에요. 특검이 그 논리를 어떻게 깨고 있다는 건 오히려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말이 안 돼요. 점점 그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더 옹색한 변명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이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될 거고 특검 수사는 이제 그걸 또 중심으로 해서 그의 논리를 깨기 위한 그리고 또 다른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김예성이라는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미랑 이기훈 선생. 지금 미랑 이기훈 선생에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댓글에 제보가 온 건 매불쇼에서 이기훈 씨 관련해서 찾았대요. 매불쇼에서? 아니 이기훈 씨가 매불쇼에 연락을 주면 1,000만 원 드리겠다 뭐 이런 매불쇼다운 베팅을 했네요. 규모가 큰데요. 저희는 그렇게 못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매불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1,000만 원 줘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기훈 씨는 오히려 그의
신병의 안전이 오히려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서울구치소가 제일 안전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신원을 실제 누가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던데 서울 모처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그 자수서, 이 자수서를 낸 것을 그러니까 뭐 여러 정황과 여러 설명을 하고 기사들이 굉장히 길게 쓰지만 결국 이봉관 회장은 이게 싸게 맥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외부 자본을 굉장히 빡세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이게 원래 서희건설이 사내 변호사 채용 공고가 거의 그 변호사 취업센터에 상주했을 정도로 사내 변호사 잘 안 구해졌어요. 그리고 왜 안 갔어요? 이유를 저희가 그래서 하려고 실제로 면접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그 따님들이 이제 사위분들이 다 법조인이시고 심지어 따님 한 분은 검사시로 알고 있는데 사위는 검사, 판사고 셋째 딸이 검사를 한 6년 했다 그러죠. 그런 집안의 특징이 변호사를 이제 정말 불입니다. 심하게. 그렇다 보니까 거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내 변호사로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고 실제로 면접을 보고 도망간 친구들이 많아서 안 구해지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살아남은 게 외부 자문을 이번에 빡세게 받다 보니까 무조건 자백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검토 결과를 받아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자수서 내용 중에 김건희 씨하고 소위 말하는 그 삼청동 안가에서 2번 만났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로 2차례가량 불렀다.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 스스로를. 그리고 이 선물을 돌려준 이후에 김건희 씨하고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김건희 씨가 마음이 아주 괴로워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해 와서 거기에 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을 돌려줬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이 목걸이 선물 받고 돌려줄 때 얘기들을 정리해 놓기도 했고 그 선물을 할 때 그러니까 왜 선물을 했느냐 그 내용 중에 김건희 씨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3년 말에서 24년 초 그 사이에 그 전에 빌려주신 물건을 잘 사용하고 돌려드린다라는 말을 했다. 이게 돌려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 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정황상 그 22년 6월에 나토 순방 갈 때 우리 말하는 그 나토 3종 세트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그때 지인에게 빌렸다라는 해명을 했었잖아요. 빌렸으면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게 맥락이 이어지니까 그때 받았던 걸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특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돌려준 건지. 자수서에는 그렇게 날짜가 시기를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무튼 빌렸다라는 걸. 귀걸이는 왜 안 줘? 그러니까 귀걸이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디서 하나 잃어버렸나? 아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귀걸이까지 줘. 저는 오히려 이게 그거 아닐까요? 설득력 있는 게 최근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숨기다 보니까 어디다 놨는지 모르다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자술서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고 가장 자기네가 싸게 끊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그 목걸이를 돌려받은 시점이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 받기 직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 이후에도 그 회장과 김건희 씨가 소통했던 연락이 있었다라는 것, 실제로 문자가 나왔다라는 보도를 생각을 해보면 자술서를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검찰이 사실 서희건설 쪽에 오히려 더 의심하고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가서 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난번에 이미 건물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그 전에 벌써 비운 걸 생각을 하면 더욱 더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서희건설 쪽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나토 순방 당시에 왜 재산 목록에 없냐라는 지적에 빌렸다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꼬인 거예요. 빌렸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빌렸다 그랬는데 그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 그랬다가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빌렸다 그랬다가 뭐 소상공인한테 샀다 그랬다가 막 말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린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진짜 진품이 나오면 이건 판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모조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 모조품을 어디다 짱 박아야 되냐. 친인척을 찾다 보니까 저쯤이 적당할 것 같다라고 본 게 오빠 장모집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에 맞춰서 뭔가를 세팅했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김건희 씨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연출자가 네.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개연성이 있는 드라마가 될까? 그 오빠네다가 갖다 놔, 사돈댁에. 그리고 처음에 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주장을 그랬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품 인증서하고 같이 있는 사실상 진품이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경매 자체가 있었던 것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라인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대만에서 샀던가요? 대만인가? 어디서 사가지고 그렇죠. 인사동의 대만에서- 업자를 통해서 이게 김건희 씨한테 경매가 있었던 거죠. 예,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업자들을 뭐 추적하고 있다는 특검의 수사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씨가 여기저기에 이러저러한 장치를 숨겨놓고 수사에 혼선과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예. 상황에서. 아마도 특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진짜 목걸이하고 가짜 목걸이를 동시에 동시에 탁. 들고 탁 내놓고 했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토할 것 같다고 막 아프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딱 당황스러우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생각했겠죠. 암만 생각해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그거 못 내나. 왜냐하면 자기도 감옥 가는데 그렇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봉관 회장 측에서는 최대한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내가 살 길을 궁리하자, 이런 판을 짠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짠 판이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발목을 잡는 큰 요소가 된 거다. 예.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가짜 모조품을 장모 집에 갖다 놓은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고 그 장모님이 그 집에 놓는 걸 허락을 했으면 그 부분도 방조거나 공동전범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처벌받아야 맞습니다. 자. 저는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잘 됐다라고 넙죽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직자 부인이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 하기 전에 검찰총장을 했어요. 그렇죠. 중앙검사장을 했어요. 세상에 동네 공무원, 그 구급 공무원 부인도 누가 야쿠르트 하나 주면 이거 김영란법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 생일에 뭐 케이크 놓고 했을 때 한 조각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김영란법 해설서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6천만 원짜리면 6천만 원짜리 얼마짜리면 다 그냥 덮어놓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받는 게 그냥 프로토콜인 것처럼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세상에 앉아가지고 있었으니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고 검찰총장 부인이어서 이런 걸 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받는 거다. 오늘 만난 모 변호사님께서 오빠들한테 뭐 받는 게 좀 버릇이 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게 큰 진전이라고 하면 진전일 게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의 가장 주요한 고비가 적어도 9월 안에는 김건희 씨를 구속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렇죠. 됐거든요. 9월 전에. 예.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한 고비를 넘어간 모습이긴 한데 근데 또 김건희 씨가 계속 나오곤 있는데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건 어떤 전략으로 파악하십니까? 지금은 진술을 해봤자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그 진술 거부를 하다가 재판에 넘어가면 기소된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뇌물죄나 이런 부분이 기소에 포함되면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다툴 거예요. 예. 이른바 윤석열과의 공모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다툴 건데 그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크게 혐의에서 빼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 어차피 얘기도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안 나가는 윤석열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블로 욕 먹으니까. 그 정도 눈치는 본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류혁 감찰관님? 진술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진술 거부라는 방식으로 다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말을 해도 지금 뭐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인 면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되 절차적인 면에서는 모두 다 나오라면 나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씨하고는 좀 이렇게 차별화돼 가지고 나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순응하고 있다. 물론 내가 저기 혐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다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차에 따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사형 무기 이 정도 중형이니까 헤어날 수가 없겠지만 본인은 조금이라도 나중에 선처받을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댓글창에 진술 거부 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이미 그러니까 물적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의 진술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게 그 예를 들어 서희건설의 자백조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진술서도 100% 그게 진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봉관 회장도 본인한테 유리한 것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뭐 불과해 보인다. 그 자리에 윤석열 씨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검사적 추리. 만났을 때 삼청동 안가라고 하는 게 대통령 없이 만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삼청동 안가가 아니라 거기 안가에서는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또 안가에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저 처음에 건네줄 때도 결국 그 뭐 저기 한덕수 총리 전 총리 말에 의하더라도 이게 뭐 추천해 준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어차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자백은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백한 거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만약에 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른바 그 나토 3종 세트를 나토 3종 세트요? 줬다. 그러니까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귀걸이. 그걸 줬다 그러면 뭐 그냥 똑 떨어지는 뇌물죄죠.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받은 거는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는 김건희만 나왔었다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되려고 하면 윤석열과의 공모가 입증이 돼야 뇌물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 내지는 뭐 당선인의 영부인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민간인이죠.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단독으로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공모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김건희 혼자 나가서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박성근 변호사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보낸 거야. 당연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누가 보내라고 추천했냐 내지는 누구 말을 듣고 보낸 거냐 뭐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죠. 근데 그러면 와이프가 보내라 그래서 나는 보냈다. 근데 와이프가 3종 세트 받았던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다고 하겠지. 몰랐다고는 하겠지. 그러면 김건희가 박성근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서 추천을 했냐. 그 질문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한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거고 한 사람은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고. 왜냐하면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알선수재는 사실 이제 이봉관 회장한테 유리한 혐의이긴 하지만 김건희 씨한테는 사실 뇌물이 적용될 경우에 본인은 빠져나가고 윤석열 씨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뇌물죄 공범이 되는 거죠. 3명 다. 그리고 형량이 훨씬 높아지는 그럼 알선수재가 싸게 막는다? 특가법 뇌물이 되죠. 3천만 원 이상부터는 가중처벌이. 혹시 동기 아니에요? 누구? 박성근 변호사하고요? 동기입니다. 그렇죠. 같았어. 근데 같이 임관 안 했어요. 같이 그런가요? 거기는 법무관 출신이라서 저보다 2000년도에 임관했죠. 박성근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작은 자리를 줘가지고 오히려 실망했다는 취지로 이병관 회장이 또 진술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던데요. 더 센 자리를 원했다. 욕심이 심하네. 근데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대략 1억 조금 넘는 거 아니에요? 3종 세트 가격을 합치면? 뭐 목걸이 6천, 3천, 2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억 1천인데 6, 3, 2면 1억 1천만 원 주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갔으면 매우 싼 가격에 잘 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운해했다 이거지. 그러면 오히려 더 다른 걸 줬는데 그걸 아직 말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 공천과 관련해서도 뭔가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무렵에도 무슨 통화한 내역이 나온다는 거 보면 공천과 관련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짜리 주고 총리 비서실장을 갔는데 나중에 한 1년 6개월쯤 있다가
총선 출마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공천을 못 받긴 했어요. 물론 공천은 안 됐습니다만 공천은 그때 네. 그런데 국회의원 공천이 훨씬 크지 않나요? 총리 비서실장보다는? 그렇겠죠. 그럼 등가로 따지면 여기가 1억 1,000이면 이거는 얼마짜리야 돼 이게.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되지는 않았지만 뭐 부탁할 때야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주는 거니까.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더 의심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아까 류혁 감사관님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기까지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이게 뭐 다 털어놓겠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를 숨기려고 어차피 요만큼만 딱 떨고 가자.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지금 우리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알선수재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을 만들거든요.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나. 그리고 사실은 박성근 그 변호사가 윤석열 거기랑 아주 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분이 많이 뭐 그거는 아주 뭐 동기들 사이에서 공지 사실이니까. 그런 것도 놓고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목걸이 나토 3종 세트를 주고 끝났을 문제일까?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관련자가 박성근 변호사든 누구든 다른 사람도 또 등장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펼친다면 검사로서 만약에 수사를 펼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건 몰랐느냐. 당신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이봉관 회장 성격이나 이런 거 볼 때 내가 다 뭐 얘기를 해놨다 이런 얘기를 최소한 사위한테라도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자수서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목걸이를 다시 돌려준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작년에 삼청동 안가로 오라고 해서 2번이나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왜 굳이 했을까?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뭔가 그 이상의 거래 관계나 그 이상의 관계, 그 처음에 자수서에서 다루지 못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삼청동 안가 간 사실도 어차피 들킬 것 같으니까 그때 뭔가 준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했다라는 이야기만 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만나러 갈 때 뭐 과거에는 나토 3종 세트를 들고 갔는데 더 큰일, 중요한 일. 빈손으로 그냥 갔겠냐.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시기적으로 만약에 그게 총선을 앞두고의 시기라면 더욱더 의심할 만한. 안가를 사용한 거는 어차피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니까 그 안가 모임의 성격을 지금 자수서에서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기도 정도 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애초에 선을 그어버렸다. 그렇네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너무 건설 회사는 사실은 뭐 깨끗하게 하는 업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특히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어떤 로비나 뭐 뇌물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 업종이잖아요. 제조업보다 훨씬 그런 빈도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 건설 업종인데 그리고 서희건설이 대형 교회 건설을 많이 하면서 공사를 많이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사업을 여기저기서 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썽이 제일 많은 사업장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주택조합이.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인허가나 이런 거를 각종 민원 같은 거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 1억 1,000만 원 정도면요. 웬만한 실무자, 시청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청의 그 실무자 그러니까 보통 한 7급 정도 6급 정도 공무원한테 쥐어주는 금액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봤던 사람들의 시가에 따르면 이건 안 맞다. 너무 싸. 시가에 안 맞는 통상의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수사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또 좀 재밌게 봤던 게 자수서에 보면 그러니까 6천만 원대 목걸이와 3천만 원대 브로치는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귀걸이는 2천만 원짜리인데 그걸 또 안 돌려줬대요. 김건희 씨는 왜 그랬을까? 혹은 이봉관 회장은 왜 이렇게 진술했을까라는 게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추리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줬다는 시점이 받은 때로부터 거의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로 돌려준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말썽이 나고 시끄러워지고 뭐 그게 이제 원래는 몰랐지 아무도. 근데 그 샤넬백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조만한 파우치백 그 디올 그 동영상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진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저거를 건설업체 회장한테 받았을 거라고 누가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목걸이나 명품 세트 같은 거를 그게 시끄러워지니까 돌려줬다기보다는 잠시 좀 맡아서 갖고 있어라. 내가 갖고 있기 조금 불안해졌으니 좀 갖고 있으쇼라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아 돌려준 게 아니라 그럼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받았는데 다시 잠깐 맡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가져갈게요. 이게 전당포도 또 아니고 빌려 쓰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범죄 수익의 은닉이죠. 은닉. 범죄 수익 은닉이다.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은 게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잘 빌려 썼어요라고 그쪽 그 자수서에 의하더라도 잘 빌려 썼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줬다는 것은 앞으로 빌려 쓴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언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거 인멸이죠. 빌릴 때 돈 내야 되지 않나요? 통상은 원래 그렇죠. 그렇게 비싼 거라면 그러니까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시도를 한 것이고 또 하나 귀걸이는 진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브로치하고 목걸이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귀걸이를 떠든 적은 없거든요. 아 이거 정도 내가 가져도 안 들킬 거라고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돌려줘도 되지 않나. 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 아닐까. 저는 뭐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도 되겠냐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실물과 가짜 물건을 놓고 바꿔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이게 뭐를 생각해도 그 이상인지라 이게 참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목걸이나 브로치는 항상 외부에 노출됩니다만 여성의 경우에 귀걸이하고 머리 이렇게 내리면 안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언뜻 보이는 거지 그거는. 결국은 들킨 것만 자백한다라는 말씀이신 거면 지금까지 안 들킨 게 수많은 게 뒤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주 많을 거예요.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진짜. 김건희 특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계속 뭐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제보도 있겠지만 나름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60명이고 저기 내란 특검이 40명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서 사람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수사해야 될 규모도 훨씬 많아요. 그렇네요. 애초에 16가지 혐의긴 했는데 그 지금 점점 더 건수가 늘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말이 16가지라고 하지 뭐 그와 관련된 사건 이렇게 부풀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수서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범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